내가 3등급인 상명대를 꼭 가고 싶다면 어디를 써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준 여자입니다. 오늘은 상명대학교 2020학년도 수시모집요강 살펴볼 거예요. 상명대학교는 저랑 꽤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입시를 올해 11년차 하고 있는데 시간이 참 금방 갔죠. 근데 11년 동안 되게 꾸준히 많은 학생들을 보낸 학교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표방할 때는 의대 전문이고 스카이 전문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대와 스카이의 풀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중상위, 중위, 중하위 학생들까지도 사실은 센터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대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고 의대의 전반을 다 조율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중위권 학생들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거나 뭐 그 학생들의 합격률이 적거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중위권 학생들은 그 내신대에서 좀 더 돋보이는 방법들을 제가 이제 노하우로 잘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명대학교가 이번에 모집용어가 좀 바꿔서 서울 캠퍼스랑 천안 이렇게 옆에다 붙여줬어요. 지금 제가 좀 좋아하는 역사 콘텐츠 이 학과도 매년 이제 합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환경학부도 매년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인지학부는 컷이 좀 높습니다. 이건 약간 행정학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휴먼지능 정보공학, 컴퓨터과학, 게임 전공, 애니메이션 전공, 한일 문화 콘텐츠 전공 모두 매년 합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명대 천안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제 수시 때는 많이 안 쓰고 정시 때에 여기를 쓰게끔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학종이라는 전형은 예를 들어 똑같이 4등급과 5등급의 내신이다라고 하면 상명대를 좀 공략을 서울로 해보라는 주의고요. 그 다음에 천안도 괜찮다고 하면 양쪽 다 공략을 해볼 수도 있겠죠. 네, 이쪽은 이제 디자인에 좀 더 집중이 돼 있고 여기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 조금 학생들이 최근에 좀 그 각광받고 있는 전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화 영상이 있는데 여기는 원래 전통적으로 센 곳이고요. 저 아시는 분이 여기 이제 교수님으로 가 계셔서 여기에 어떤 체계라든가 이런 거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독특한 점은 이제 3년대 천안에도 글로벌 금융경영학부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학과도 내가 좀 성적이 많이 모자란다라고 하면 5등급이면 사실 3년대 그 원캠, 서울캠 가긴 조금 어렵고요. 5등급이면 이 정도를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소서를 좀 꼼꼼하게 볼 겁니다. 자소서를. 상명대도 역시 자소서의 반영 비중이 아주 높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자소서 반영 비중이 높은 학교 위주로 제가 A를 짰습니다. 제가 지금 교과 우수자 전형의 이제 반영 교과는 인문 예체능의 경우 국수영사 전과목이고요. 자연 계열의 경우는 사회를 제외한 국수영과 전과목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상명대 안보학 전형도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제 이 전형에 대해서도 제가 많은 도움을 줬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지원 자격은 6개학기에 석차 등급을 요구했지만 지금 5개학기로 줄었네요. 근데 이거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3개학기를 하고 있는 학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최저 학력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되게 복잡한 최저 때문에 제가 굉장히 작년에 비판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통합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교과서 전형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가나형, 그 다음에 영어, 사회, 과탐 이 중에서 한 과목 2개 영역 등급합 7을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최저가 아니기 때문에 제 학생들도 좀 도전을 시킬 생각인데요. 일단 조금 최저가 약간 유해진 느낌이 있죠. 아무래도 자연계열은 거의 동일하지만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유해진 그런 느낌이 있죠. 전형요소 반영 비율의 변경을 보시면 지금 면접보다 40에서 면접보다 30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걸 해보니까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바꿔도 결국에는 면접을 잘 본 학생들이 1배수로 합격이 되더라고요. 전형별 모집 인원입니다.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을 이제 검토를 보실 거고 안보학 전형은 이 학과 하나입니다. 국가안보학과. 그 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는 상명인재 전형 이렇게 지원이 가능할 거고요. 제가 검토할 학과는 학교 전형은 지금 교과 전형에 있는 그 교과 우수자 전형과 상명인재 전형 이 두 가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비중은 3명 인재 전형이 교과우사 전형의 한 120%의 인원을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좀 독특한 게요. 융합경영학과를 교과 전형 1명 뽑고요. 특성화 1명 뽑고요. 재직자 1명 뽑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원 내로 70명 이렇게 뽑아요. 왜 이렇게 뽑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전 과에 다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소서 해줄 때 그 과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그 과에 대해서 전문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턴트를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예약이 너무 많아져서 좀 걱정이에요. 이제 방학 때는 사실 그 방학 때 딱 7월 딱 그 기말 끝나자마자 지방 학생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지방 학생들의 연락이 오면 이제 그 학생들은 어떻게 컨설팅 진행되냐면 지방 학생들 한 3일 정도 상경해가지고 자소서나 뭐 생기부에 필요한 도움 같은 거 다 받아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최대한 많은 시간 소지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다시 한번 보면 현재 인원수가 이렇고 그 다음에 경영학부가 21명, 컴퓨터과학 전공 29명 이 정도 선발한다. 인원수 많은 것만 보세요.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는. 그리고 최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네, 2합 7을 요구하고 있다. 안보학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풀어서 설명할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전형을 좀 간소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간소화된 상태이긴 한데 지금 너무 길어요. 그 모집 요강을 너무 길게 하면 읽다 지치죠.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을 볼 건데요. 그거 보기 전에 우리가 그 종합전형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명인재 전형이에요. 근데 이제 400명 이하가 됐네요. 여기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면접고사가 40%에서 10%로 줄었지만 이 학교 자체가 면접의 실반여 비중이 높은 학교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볼 거는 학종에서 채점을 어떻게 하는지죠. 평가 방법인데요. 선발 인재성은 맨 처음에 있는 게 지금 올바른 품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명대학교에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은 좀 누가 봐도 약간 선해 보이는 인상의 학생들이 다 합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전문지식, 글로벌 역량, 개발,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이 자소서에 좀 드러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솔선수범하고 미래사회 발전 위해 노력한 사람을 원하는 건 어느 대학이든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종 전형은 이제 자소서의 반영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평가 항목에 따라서 정성평가하며 교과 성적에 대한 정량평가는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학교별로 다릅니다. 여기는 그냥 정량평가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 비율은 25%, 15%, 30%, 30%인데요. 사실 전공 적합성 안에 지금 학업 능력과 전공 적성을 넣어놨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공 적합적 학업 능력이라는 그 단어 안에 자기의 컨텐츠를 만들어가면 어떤 대학이든 다 맞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한 발전 가능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해결책을 가지고 극복하고자 노력한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상 문제 해결력 위주로 접근한다고 계속 기억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교과 전형은 어떻게 교과를 채점하느냐 보시면 4등급까지는 총 감점이 굉장히 적은데 5등급부터는 6점, 10점 이렇게 쭉쭉쭉 떨어져요. 그래서 요 라인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이런 의도로 등급의 배점을 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실기우사 전형의 학생들은 여기서부터 갑자기 커지죠. 그러니까 실기우사 전형 애들한테는 5등급까지는 크게 감점이 없고, 일반적인 교과우사 전형에서는 4등급까지만 크게 감점이 없게끔 짰다는 거죠. 장학금 한번 볼까요? 네, 수시 모집 장학금에서 수시 A의 경우는 모집 인원 5% 이내의 최초 합격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상명인재 전형으로 이 모집 인원 5% 이내의 최초 합격자를 여러 명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등록금 전에 장학을 받았고 막 저한테 화환도 보내주고 그랬어요. 기분 좋죠. 50% 해주는 B등급의 경우에 모집 인원 10% 이내입니다. 그래서 선발 인원은 이제 19명이라고 돼 있네요. 예,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아쉬운 점은 장학금이 취소되더라도 뭐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최저 합격자만 뭐 해당 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추가 합격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정시 모집의 경우에 전체 수석 1명에게 8개학기에 등록금 전액을 주고 있고, 단과대학 수석의 경우 5명에게 뭐 4개학기, 학과 수석의 경우 29명에게 1개학기에 등록금 전액을 주고 있네요. 정시 모집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총 인원수 생각해보면요, 수시가 조금 더 많죠. 수시에서 주는 장학이 좀 더 많죠. 수능 우수자의 이제 기준도 나오는데요. 이 수능 우수자 기준을 보면 사실은 이걸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C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좀 봤어요. 근데 A, B는 거의 뭐 받는 학생 자체가 없습니다. 네, 우리 자소서 보러 갈 거예요. 여기 자소서는 3번까지만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3번까지만 있어요. 보시면 4번이 없어요. 4번이 없고, 근데 이제 3번까지만 있는 학교 중에서는 그나마 자소서의 반영률이 높은 학교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3명대학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브리핑을 다 해드렸고요. 학생부 교과수사 전형과 그 다음에 상명인재 전형 이 두 가지만 알아도 나머지는 뭐 이제 그 해당 전형은 별도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일단 서울에서 인문이든 자연이든 어쨌든 이게 합치로 아예 통일을 해버렸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고, 합격자 성적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표준 편차가 그 교과 전형에서 되게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문 2.41의 평균에 표준 편차 0.22로 최초 합격자가 2.2,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2.6 정도로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쪽은 되게 높습니다. 국어 교육은 애초에 합격자 평균 1.86, 영어 교육이 1.95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2.4 정도는 돼야 여기를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연계열의 경우도 똑같아요. 자연계열의 경우는 계열 평균이 2.32에 표준 편차 0.14였는데요. 표준 편차가 일단 좀 적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의 경우는 2.4 넘어가면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충원율은요, 인문계열의 경우는 150% 돌았고 자연계열의 경우는 79%, 그러니까 딱 인문계열의 반 정도밖에 못 돌았어요. 특히나 아예 영명의 학과들이 많았어요. 수학교육 영명, 융합전자공학 영명.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79%였다 뿐이지 많이 빠진 학과는 휴먼지능정보공학 37명, 전기공학 9명, 컴퓨터과학 46명, 생명과학 10명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충원율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접근하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2등급 때 초반이면 내가 3명대 인재 전형 쓰면서 상합치를 맞추겠는데, 내가 3등급인 3명대를 꼭 가고 싶다면 어디를 써야 될까요? 그렇죠. 3명인재 전형을 써야겠죠. 3명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인문계열의 합격자 계열 평균은 3.22, 자연계열은 3.27로 평균 동일했고, 또한 표준 편차도 0.49, 0.44로 둘 다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점대 후반에서 3등급 대 후반까지의 학생들이 이 합격을 한다는 것이고요. 4등급 때도 합격을 시켜봤는데 그건 학과별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내신이 조금 부족한 학생이라면 그나마 글로벌 경영학을 쓰는 게 가장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휴먼지능정보공학이 그래도 가장 그 입결이 낮았어요. 3.74 평균으로 표준 편차가 0.9였기 때문에 사실상 뭐 5등급의 학생도 문 닫고 들어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낮지 않았어요. 3점대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3등급 때는 내신이. 그래서 3년제 전형은 3등급 대 학생들이 쓰기에 좋은 전형이다. 4등급 대의 경우에는 자소서를 많이 잘 써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3명대에 대해서 우리 열심히 배워봤네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